안녕하세요. KTV 직격 인터뷰의 김태욱입니다. 2026년이 되면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노인 돌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노인 커뮤니티 케어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거기에 우리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국민연금 개편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직격 인터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만나서 국민연금 개편안과 노인 커뮤니티 케어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국민연금 개편안 자세한 내용 들으러 왔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안을 연금 수급부 강화에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장관님 벌써 세 번째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에게는 장관님이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는 장관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좀 나아지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시겠다라고 네.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그 약속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발표하고 나면은 상당 기간 좀 바쁘죠. 네. 많은 분들에게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고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때로는 또 반발이 있으면 그 반발하거나 비판하시는 분들 뵙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쁜 일들이 상당 기간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가 국민연금 개편안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 핵심을 먼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5년에 한 번씩 이제 재정 추계를 하게 되고요. 그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국민연금 제도의 어떤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네 번째 해당되는 4차 재정 계산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도 이번에 해보니까 재정이 소위 그 기금 소진 연도가 좀 당겨진다는 계가 나와서 기금을 좀 더 장기적인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또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노후소득 부담 안정입니다. 네. 퇴직하고 난 뒤에 점점 이제 노후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퇴직 이후. 그랬을 때 안정된 소득 보장이 필요하니까 그걸 어떻게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서 좀 마련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그 바람이었는데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것과 또 노후소득을 좀 더 확실하게 해달라는 그 두 가지 조금은 상충될 수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제도 개선의 큰 내용인데요. 네. 지난 1, 2, 3차의 제도 개선 내용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재정 안정에 역점을 두고 그렇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에는 재정 안정은 물론이거니와 노후소득 부담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층적인 체계를 좀 제시했습니다. 다층적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외에도 현재 있는 기초연금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 또 국민연금도 더 강화하는 방안, 더 나아가서는 지금 퇴직연금이 있는데 그 세 개 제도를 잘 결합시켜서 전 국민이 노후소득이 잘 보장되게 하려고 했고요. 그의 핵심 내용은 노후소득의 최저 보장 수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네. 물론 자기 월급이 많고 또 보험,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신 분의 경우에는 1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지만 최소한 모든 국민이 노후소득이 한 월 100만 원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적정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체계적인 제도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내고서 나중에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내주셨나요? 예, 사실 그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연금제도라는 것은 영속하는 것이고 또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죠. 기금이 소진되고 난 뒤는 연금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이번에 명문으로 법률상으로 국가가 연금을 지급을 보장한다는 그런 것을 넣겠다는 것을 개선안에다가 담았습니다. 국민의 공감대와 동의가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국민들의 그런 의견들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이번 그 국민 여론을 충분히 또 충실히 반영한 것이 이번 개선안의 지난 1, 2, 3차 개선안과 또 큰 차이점입니다. 이번에도 국민연금 자문회의라는 것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난 7월 달에 자문안을 저희들에게 제출했고요. 저희들은 그 자문안을 받아서 그다음에 정말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17개 시도를 다 다니면서 순회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 토론회 외에 각 계층별로 근로자 단체라든지 사용자 단체라든지 학자 단체 이렇게 각 계층별로 또 토론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전화 설문도 전국을 대상으로 한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다 집약을 해서 그 의견은 이제 제대로 반영을 해서 개선안을 좀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소득 대체율이랑 보험료율 관련해서의 방안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4가지 개선 제안을 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왜 한 가지로 딱 단일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는데 단일화를 낼 때와 서너 가지 복수안을 낼 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단일화를 내면은 간결하게 그것이 바로 채택이 되면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지만 거꾸로 또 생각해 보면 단일화는 국민들 여론조사에 보면은 단일화를 낼 수 없는 게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네.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안이 안 나왔을 때 첫째 관심이 없어지거나 두 번째는 무조건 반대하게 됩니다. 근데 복수안으로서 제시된 안 중 하나가 자기 생각에 가까운 게 담겨 있으면은 무슨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과연 다른 안에 비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하고 자연스럽게 토의를 지켜보면서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복수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 4가지 안을 좀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면 네. 첫 번째 안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그냥 지켜가자. 별 수정 없이 가자. 현재 보험료율, 현재 소득대체율 그냥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 내려가는 것을 그대로 내려가자. 이게 아니고요. 두 번째 안은 현재를 유지하되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을 좀 더 강화해서 노후소득을 좀 강화시켜달라. 국가가 좀 부담을 해달라. 네. 세 번째, 네 번째 안은 이제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좀 개선하는데 소득 대체율 이걸 좀 높여서 40% 예정되어 있는 것을 45% 정도까지 5%포인트 높여서 그러면서 부담도 좀 더하겠다. 부담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재 9%인 것을 5년에 1%씩 올려서 10년에 걸쳐서 3%를 올려서 12%까지 올리자. 한 게 세 번째 아니고요. 네 번째 안은 그와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 더 늘려서 소득 대체율은 50%까지 올리고 그리고 연금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리는 현재 9%에서 4%를 단계별로 올려서 13%까지 가는 또 4가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게 확정이 되는 건가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제 정부안으로서 확정이 되고 저희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서는 그걸 받아서 이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거나 아니면 제3회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안을 보내서 논의를 해달라고 하거나 이제 국회에서 결정하시겠죠. 제가 추측한 데는 뭐 방금 말씀 안 중에서 하나가 채택이 되어서 상당 기간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법을 바꿔야 됩니다. 국민연금법을 바꿔야 되는 입법 사항이니까 국민연금법을 바꾸고 나면 이제 법 개정이 되면 그게 연금계획이 이제 완성됩니다.
장관님 그동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강조해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1단계로 노인 커뮤니티 케어를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네. 현재 어떤 상태인지 좀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건강한 노인들은 다른 사람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잘 생활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를 우리 생각해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집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데 물론 독거 노인은 그 돌봄도 못 받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돌봐주면서 이제 돌봄을 받고 있는데 그 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하나 유형은 이제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문병도 하고 이렇게 안부도 전하고 하지만 요양병원 생활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2026년이면 국민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는데 불과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인분들이 그중에도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이 앞 80명 날 텐데 과연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무척 어려워하면서 돌봄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병원에 계시다가 평생을 마치실 것인지 이런 이제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아니다 싶죠. 그런데 현재 실태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느껴지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발표를 하신 기본 계획의 핵심은 어떤 건가요? 핵심은 이제 노인분들이 돌봄이 필요로 하신 분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가지 않고 네. 가능한 자기 집에 머무시면서 혹은 자기 집이 아니면 자기 마을에 머무시면서 몇몇 노인들이 같이 어울려서 공동주택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 이런 것을 지역사회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어울려서 살아가시면서 자기 여생을 마쳐가는 그것이 이 커뮤니티 케어 소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노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돌봄 서비스를 본인의 거주지에서 받기 위해서는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조금은 주거적인 환경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이제 노인들이 자기가 사시던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가시려고 그러면 일단 주거 환경 자체가 노인들에게 맞게끔 재구조화돼야 됩니다. 네. 많은 노인들이 낙상을 넘어져서 다치시고 그게 곧 이제 장기 질환을 이어졌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끄럼 방지털,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끔 하는 이런 바닥재라든지 또 노인들이 불편할 때 걷기 힘드실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개보수돼야 되는데 노인 친화적인 그런 주거 환경을 개보수하는 거 그것을 당연히 저희들이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라든지 돌봄 서비스라든지 또는 각종 다른 서비스들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각 마을 단위로 그런 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달체가 정비돼야 되는 것이죠.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해지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물론 이제 현행 의료 체계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인데 네. 그보다는 직접 의사분이 가구를 찾아오셔서 왕진 서비스 해주는 이걸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의료 체계는 병원을 환자들이 직접 찾아오는 내원 환자 중심으로 의료 체계가 짜여져 있습니다. 의료 수가도 그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왕진을 하는 방문 진료를 하는 이런 것들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의료 수가도 만들고 또 각종 서비스 내용도 저희들이 체계화시켜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문 진료가 체계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이번 11월 달에 또 관련 법규가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포용적 복지 국가를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예.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가 포용적 복지 국가를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제도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예. 이제 큰 틀은 포용 국가고요. 네. 포용 국가 밑에 이제 한 작은 부분이 포용 복지인데 저는 포용 복지를 이제 세 가지 영역을 봅니다. 하나는 소득이 잘 안정되게 보장돼야 되고
두 번째는 건강과 같은 의료 서비스 보장돼야 되고,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의료 보장, 소득 보장, 의료 보장. 세 번째 영역이 돌봄 서비스 보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는 이 서비스 체계를 아주 체계적으로 전 국민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 또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 서비스 체계인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지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보장을 완결시키는 이제 마지막 단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그리고 각오로 좀 표현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노후소득보장이 가장 중추적인 제도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케어, 이거는 돌봄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곁들여서 매우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강의 보장성 강화, 이 세 가지를 다 제대로 갖추어서 정말 우리 국민 어느 한 분도 소외되거나 또 사회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같이 서로 어울리면서 좀 더 안정되고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직격 인터뷰,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 방안과 노인 커뮤니티 케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직격 인터뷰가 그동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책의 이야기를 담당자인 장관과 차관을 직접 만나 여러분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정책의 현장을 전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직격 인터뷰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